여기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9와 4분의 3 정거장처럼 와, 너무 신기하다. 여기를 제가 다이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둠으로써 공간을 두 군데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공간과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경험.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한 공간에서 주고 싶어서 테이블을 중간에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준비 중이고요. 30살 이츠학이라고 합니다. 이츠학. 이스라엘에서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라고. 이츠학 이런 식으로. 한국 이름도 이츠학. 한국 이름은 이삭. 저는 그래서 민증에 이츠학 이렇게 돼 있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츠는 무슨 츠일까? 이 생각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신학에서 박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는 박사까지 해야지 저희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되는 게 그건 건가요? 그거는 커리큘럼이 좀 달라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이라는 과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MDV라는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아야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신학이란 걸 좀 더 연구하시는 그런 어디죠? 그쵸. 일단 여기는 창동이라는 곳입니다. 네. 서울 도봉구고요. 왜 이 동네에 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학교가 저 노원구 상계동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고 계신 거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동네에 얼마나 사셨죠? 8월 1일 날에 여기가 첫 입주를 했는데 제가 8월 1일 날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노원구 상계동에서 자취 한 1년 반 정도 기숙사에서 계속 살고 있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여기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당첨이라는 거는 여기가 뭔가 청약 같은 건가요? 여기는 그 공공지원 민간임대 건물이에요. SH나 이런 데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네네. 동네인 것 같아서 특별 공급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네. 와, 그러면은 여기에 처음 들어오신 거네요. 그렇죠. 완전 첫 입주.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이 동네 이제 살아보시면서. 일단은 너무 시끄러워요. 개발을 이제 막 하고 있으니까 앞뒤로 다 공사 소리, 망치 소리. 그래서 여름에 특히 더워서 막 문 열고 자면은 아침 6시면 기상을 해요. 자동 모닝콜. 그쵸. 깡깡깡 소리 막 오늘도 일어났구나. 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여기가 입지가 괜찮다고 느낀 게 뒤로 가면 하나로마트가 있고 저 2번 축으로 넘어가면 이마트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 부를 때도 뭐 과일 같은 거 살 때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금방 가면은 세일하는 거 골라서 잘 올 수도 있고 뭔가 집에 문제가 좀 생겼다. 그러면은 이마트에 가가지고 바로 뭐 일렉트로니마트나 자주나 이런 데 가서 장도 많이 보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아쉬운 점이 좀 최근에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시끄러운 게 조금 아쉽다. 그거랑 더불어서 강남 가기에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7호선이면 괜찮은데 네. 그래서 오히려 네네. 저를 따릉이를 타고 7호선에 가서 가는 편이고요. 또 1호선, 4호선도 동력사나 이런 데서 2호선으로 갈아타든가 그래서 한 번에 강남으로 가는 버스는 없어서 조금 아쉽다. 그게 조금 아쉽구나. 그러니까 네. 여기가 종로, 해와 이런 쪽 가기엔 되게 좋았던 것 네, 같은데. 그게 되게 좋아요. 강남을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네. 이제 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에 차를 타면은 빠르더라고요. 그쵸. 이제 네, 바로 동봉안선도로 있으니까. 바로 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정말 완전히 새로 생긴 오피스텔이고요.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연 이유가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짜잔. 짜잔. 이거 제가 다 그린 거예요. 다 쓰고. 그래요? 네. 이걸 보고 이분은 손님 초대를 한두 번 해보신 분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제가 놀란 부분이 이 많은 슬리퍼입니다. 여기는 좀 사랑방 같은 느낌으로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가 주방이고요, 화장실이고 저기가 굉장히 큰 원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궁금한 게 네. 몇 평 정도 될까요? 여기가 26평이고 8평 나오더라고요. 26평이면 8평. 여기 들어오실 때 당첨이 됐다는 거는 월세가 어느 정도 내고 계신 겁니까? 여기가 일반이 있고 특공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은 보증금 조정이 가능한데 특공은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특공은 2천 고정이고 일반은 제가 알기로는 5천까지인가 늘릴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특공으로 들어왔습니다. 특공이 일반보다 덜 냅니까? 네, 특공이 일반보다 덜 내고요. 여기는 재밌게도 층수마다 임대료가 달라요. 뷰 때문일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층, 중층, 고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7층부터 20층까지가 저층이고 21층부터 35층까지가 중층이고 36층 이상이 고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와, 그 긴 말을 하시는데 한 번도 절제를 안 하시네요. 너무 많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제가 내는 임대료가 47만 8천 원. 47만 8천 원. 네. 이게 신발장인데 제가 신발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창고 겸 신발장 겸 분리수거장 겸 그렇게. 되게 심플
네. 하시네요. 입는 거 그리고 씻는 거 이런 거에는 뭔가 없어요. 아, 무력이 많이 없는. 네, 그래서 제 몸뚱아리에 들어가는 건 별로 없고 저는 오직 저기에 있는 것들. 아, 저기에. 네, 처음에는 슬리퍼를 별로 구비할 생각은 없었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여기 층간소음이 좀 들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오피스텔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 카톡방의 방장이에요, 제가. 아니, 그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층간소음이 좀 있다. 옆에 아. 막 기침 소리하고 TV 돌리는 소리하고 다 들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집에 신발을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슬리퍼 중에서 깔끔하게 생각하고 좀 귀여워 보이는 소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바로 이 다음 영상이 네. 카톡방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네, 59형. 네. 사실은 오늘 점심 때 같은 오피스 살고 계신 분들 한 분을 더 촬영을 했어요.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찍게 됐는데 한 몇 평 정도 되는 곳일까요? 18평이에요. 화장실, 친언니 방, 여기가 주방이고요. 남동생분이 쓰고 있는 방고 여기가 이제 제 방. 그 친구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네. 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그냥 쇼핑백이나 이런 네. 것들 버리기 아까운 것들 여기다 모아놔서 제가 쓰고 있고 이게 있으면 참 좋기는 한데 가끔씩은 아쉬울 때도 있긴 있는 게 차라리 화장실 공간을 이만큼을 밀어버리고 방을 이만큼을 더 넓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요. 주방에서는 아까 그 과일도 깎아주시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도 집에서 요리를 많이 드시는 편인가요? 요리보다는 조리를 많이 하고요. 보통 그냥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제가 파스타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파스타 해 먹거나 여기에 사실 그릇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위에서 빼기 힘들어가지고 이거를 사서 설거지할 때 올려놓는 그런 건데 그냥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굳이 올려놓으시자 얘가 이 그릇 보관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그쵸. 어차피 설거지하고 여기다 올려놓는데 씻고 나서 다시 올릴 바에야. 그래서 여기 위에는 아무것도 안 쓰고 있습니다. 실용파로 가시는. 네,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실용파. 수납 공간은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다 쓰지 못해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이걸 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가 타입이 여기보다 큰 타입도 있고 이제 네. 모형도 있으면은 네. 이 오피스텔의 가구 형태는 보통 어떻게 돼 있습니까? 1인 가구가 많고요. 입주가 이렇게 꽉꽉 찬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네. 기준이 완화가 됐거든요. 처음에 일반 공급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공공지원 민간 임대다 보니까 가족 중에도 집이 있으면 여기를 못 들어왔다가 이거를 완화시켜서 1인 가구 개인에게만 집이 없으면 들어올 수 있다. 그래 완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일반이라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럼 대부분이 1인 가구. 네, 대부분 1인 가구고 여기 제일 큰 평수 59 타입에는 아마 신혼부부도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려동물들 굉장히 많이 키우세요. 오피스텔에서 보통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데가 많다고 들었고 네네.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걸 허용하지 않는데 여기는 반려동물이 반입이 되고 지금 지하에는 펫 서비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온다. 펫 서비스는 뭡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느낌상은 그냥 펫 전용 키즈 카페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느낌. 방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웃분들 간에 좀 그런 교류 같은 게 조금 잦은가요? 세대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같이 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카톡방에서 계속 뭐 오늘 저녁 드실 분 해가지고 또 만나고 그래서 오픈 카톡방 말고도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밥 먹는 카톡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와, 신기하다. 네. 카톡방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인테리어 대회를 한번 열었어요. 인테리어 대회. 저도 저기 와가지고 막 꾸미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 사비를 털어서 뿌링크를 주겠다. 그래서 방을 한번 자랑을 해줘라. 그래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신청을 해서 그런 컨텐츠들을 좀 했었어요. 여기는 이제 얘만 쓰니까 얘를 여기다 올려놓으신 건가요? 네, 굳이 두 개를 제가 쓸 필요가 없어서 이거를 올려놓고 여기다가 양념장 같은 거를 놓고요. 그릴은 제가 집들이 선물로 받았었는데 고기 구울 때는 차라리 그냥 이걸 쓰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식량들. 네, 여기가 이제 렌즈장인데 저희 집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전자레인지로. 전자레인지가 없어요. 일단. 왜요? 냉동식품들 같은 거 돌려먹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전자레인지를 포기하고 이렇게 놓고 밑에 바구니를 놔서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게 만든 게 되게 직관적이고 좋네요. 전자레인지가 없는 대신에 밥솥은 있어요. 밥을 해서 드세요? 네, 밥을 해서 먹어요. 그때그때마다 1인분씩 해서 바로 설거지하고 먹어요. 보니까 소분해 놓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 밥을 해놓고 냉동실에다가. 근데 제가 냉동실 공간이 그렇게 낭비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네요. 네. 왜냐면 저기에도 책이 엄청 많아서 여기는 그냥 책이라고 하면 저기는 공부하시는 책들인 그쵸, 그쵸, 거구나. 그쵸. 그럼 일단 화장실을 좀 볼 수 네. 있을까요?
근데 제가 아까 화장실 썼을 때는 사실은 조금 넓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 뒤에 샤워 부스가 일단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건식으로 만들자. 그래서 밑에 타일을 다 깔고 자갈도 깔고 그랬습니다. 또 여기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요거가 이제 빨래바구리인데 벗어서 그냥 바로 넣을 수 있는. 네. 건식 vs 습식 어떤 게 더 선호도가 높습니까? 저는 건식을 계속 쓸 것 같아요. 습식은 너무 습해요, 진짜. 곰팡이 걱정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건식은 확실히 그냥 샤워하고서는 스퀴즈 같은 걸로 그냥 물 닦아내고 그러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도 약간 방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신발을 안 신고 들어와도 된다라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조기에도 있는. 아, 요거는 욕실 여기서만 쓰는 슬리퍼예요. 샤워하실 샤워할 때 슬리퍼를 신고 하세요? 네네. 보통 그런가요? 저는 안 신고 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신고 했었거든요. 이거 좀 궁금하다. 근데 저는 안 신고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신고 해봤는데. 투표 가야겠네. 나 이거 투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화장실 손 씻는데 바슬린을 진짜 많이 쓰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바셀린이요? 활용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할 때도 바셀린 발라가지고 하면은 얘가 반딱반딱하게 잘 닦이고 연마를 해야 되거나 뭐 그럴 때 바셀린을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에 바르는 게 아니라. 네, 얘도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다용도로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네. 봤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일단 제일 처음 놀란 거는 네. 배치입니다. 이 배치를 집에다가 해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집이기도 하지만 손님분을 그쵸, 위한 그쵸. 집이기도 한. 네.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셨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테이블을 여기다 둠으로써 공간을 두 군데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공간과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서 볼 수 있는 경험.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한 공간에서 주고 싶어서 테이블의 중간에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배치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바꿨던 것 같아요. 손님들도 계속 오고 저만의 공간도 좀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배치할 때 꿀팁이 있다면은 최대한 치수를 확실하게 재서 오늘의 집에 3D 인테리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 들어가서 요거를 만드셔가지고 배치를 해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한번 네네. 볼 수 있을까요? 냉장고는 옵션인데 얘가 네. 시끄러워요, 조금. 냉동실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얼음 넣어놓고. 아니, 이 정도면은 아까 밥을 소분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한 20인분은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냉동식품 일단 안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가 없으니까 냉동식품도 없다. 냉장고인데 정말. 물이 많고요. 음료. 그럼 이제 이쪽부터 찍으면 좋을 네, 것 네, 같은데 보통 침대를 창가 쪽에다가 많이 두죠. 왜 여기다가 배치하신 걸까요? 일단은 여기가 북향이라서 겨울에 조금 춥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추워서 깬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여기다가 배치를 해봤을 때 여기다가 옮긴 이유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침대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렇구나. 많이 오시니까. 네. 그래서 이걸 또 다신 거예요, 살짝? 네, 이것도 이제 달아서 공간 분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침대는 싱글이에요, 이게.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는 공간을 최대한으로 줄이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손님의 입장에서 네. 들어와서 봤을 때는 침대라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얘가 옷장인가요? 네, 여기는 이제 다 셔츠 종류들. 여기는 이제 정장 바지나 이런 것들, 넥타이, 반팔 옷들은 다 위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비밀의 공간이 하나 있어요. 얘를 드러내면은 뒤에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밑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었는데 제가 달았어요. 이거를 계속 넣다 뺐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바퀴를 따로 달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했고요. 여기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9와 4분의 3 정거장처럼 와, 너무 신기하다. 여기를 제가 다이소라고 부르고 있어요. 손님들 오면은 의자들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온갖 잡다한 것들 다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장을 짰습니다. 와,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주시면 네. 여기가 네. 공부하시는 책들. 제 전공책들입니다. 전에는 이것보다 더 작은 집이었는데 그 집에 있었던 책들을 거의 다 갖고 왔고 여기서도 또 생긴 책들이 너무 많아서 이 뒤에다가도 북선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북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이북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 그 신학 서적들은 많이 팔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북을 내면은 적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책들도 그냥 1쇄, 많으면 2쇄 이 정도밖에 안 팔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절판되기 전에 저는 바로바로 사는 편입니다. 저는 종이책이 조금 더 네. 맞더라고요. 이게 이북으로 공부를 하고 막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눈이 많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또 보고 그래야 돼서 종이책을 더 선호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 와주시면 네. 이런 데스크 셋업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정말 데스크 셋업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이 책상이 데스크 책상이었고 여 위에다가 네네. 모니터 올리고 컴퓨터도 밑에다 집어넣고 또 스피커도 여기다가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앉을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테이블을 따로 샀어요. 그리고 높이는 여기에 바 테이블이 있으니까 높이에 맞게끔 이제 이게 높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있다가 바 테이블이 사실 좀 불편해요. 그럴 때는 그냥 여기서 서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해서 여기까지 네. 이제 봤고요. 커트를 한번 쳐볼까요? 네네. 요게 와, 이게
북향은 방충망을 열 수가 있어요. 요게 열려요. 와, 너무 좋다. 대신에 요 시끄러운 건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제 네, 공사 공사하고 소리. 있으니까 이제 네. 이런 소리가 나긴 하지만 와, 이거 너무 제가 처음에 특공 됐을 때 호실이 여기가 아니었어요. 남양에 제가 네. 당첨이 됐거든요. 저는 무조건 북향을 가야겠다. 이 도봉산 뷰를 포기할 수 없다. 저는 북향을 괜찮다고 느끼는 게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좀 오래 있고 여기서 공부도 하고 또 유튜브 편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햇빛이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직사광선이 들어오면은 시간에 따라서 햇빛의 위치가 바뀌니까 여기서 작업하고 있다가 만약에 창을 보면서 작업하면 어느 순간에 햇빛이 저를 때리는 거죠. 여기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앞에 건물이 없어서 해가 계속 어쨌든 비치긴 비치니까 네, 은은하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들어오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 테이블인데 네. 이런 얘기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들한테는 고기를 사주시는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처럼 손님을 위해서 술을 준비해 아, 그럼요. 여기 보시면은 메뉴판도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와, 기가 막히네요. 네. 아, 이게 너무 멋있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책장의 연장선. 그쵸. 이렇게. 여기는 네. 제가 좋아하는 책들, 그리고 자주 보는 책들.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책. 명서죠? 그쵸. 이거는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공부를 할 때 테이블에 앉아서 평소에는 여기서 충전하면서 노트북을 하고 있다가 창밖에 좀 날씨가 괜찮다 네. 싶으면 이제 바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그냥 세상 다 가진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산 보고 또 공부하고 이러면 네. 그러다가 이게 또 허리 아프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읽고 이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윤매님에게 집이란. 집이란 요 안에서 사람들과 즐기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집에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대화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얘기하면 좋겠고요. 그런 곳이 바로 저희 집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